어, 방금 소개를 거창하게 해주셨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오윤태가 이 강의를 하는 게 저 친구가 뭘 구청장 한 사람이 무슨 중요해 하고 이런 철학적이기도 하고 상당히 정신적이고 혁명적인 그런 내용이어야 될 텐데, 그것을 무슨 개강하는데 불러서 강의를 하시느냐 이렇게 와스럽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했습니다만 이 강의하고 연수하는 이러한 일을 기업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 직책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성사, 그러니까 오늘날 LG전자죠. LG전자 초대 연수원장을 역임했고요. 그 업적으로 인해서 그룹 연수원을 창설하는데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훌륭한, 그렇게 인정받고 있는 LG그룹의 인하원이 소위 각 그룹에서 하는 그룹 연수원의 이름입니다. 하필이면 다른 데는 그룹 연수원 또는 인력개발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무슨 그룹 인력개발원 이렇게 하는데 왜 하필이면 인하원이냐 하는데, 여러분 연수원이라는 곳은 그 기업의 경영 이념을 전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설립 취지와 목적은 무엇이며 그 기업 정신은 뭐냐, 무엇을 갖고 주민들에게, 소비자에게 어필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출발점의 정신적인 측면을, 그것을 전파하는 곳이 연수원입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 이념이 인하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인하원으로 붙여야 되겠다고 회장실의 회장님들, 회장단의 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그것이 통과가 돼서 인하원이라고 이름 지어졌습니다. 지금도 대외적으로 굉장히 아주 훌륭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게 하면서, 총재님이 지금 안 나오고 계십니다만 늘 저하고 인연을 갖고 있는 이 총장님이 저를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들으면 여러분 인사를 그렇게 한번 박수를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그런 인사를 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충효예, 그것도 충효예 대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만드는 대학인데, 이 충효예라고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고리타분하게 무슨 충효예냐, 아니면 시대 아주 뒤떨어지는 그런 발상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대학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런 강의를 하려고 하느냐, 뭐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까지도 이 중요의 대학이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 여러분 정말 이건 숭고한 정신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연수원의 원장을 하다 보면 여러 개 철학적인 그런 심리학적인 이런 인류 고고학적인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 충효회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과거 지향적이고, 그리고 또 고리타분하고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발상이라고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도 혹시나 여기에 긴가민가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것은 소위 유교 사상에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그 유교 사상에서 이야기하는 상강우려이다 뭐 이런 거 보고 칠거지약이다 이런 걸 보면 전부
남존여비 사상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사는 충효회는 소위 남자 우선주의로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유교 사상의 바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충효대학에서 나는 충효회는 저 제목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는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 국혼을 찾아서 해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무려 7,000년 전, 그것을 올라가서 5, 6천, 7,00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이 최초의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죠. 당군조선, 그 이전이 어디입니까? 배달국이죠. 배달국 위에가 뭡니까? 환인천재가 있는 황국입니다. 환입니다. 환. 대한민국의 한이 아니라 황국입니다. 그 황국이 천손의 자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을, 국민을 낳은 조상들입니다. 그때에 이미 이 충효회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죠? 그것은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역사라는 것은 제가 이 늦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역사라는 것은 침략자 중에서 거기에서 승리자의 몫이고 그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옛날에 그 화려했던 고구려 만주벌판을 전체를 다 잡고 있었던 그런 것을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셨을 겁니다. 또 강의를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당군조선에 대한 것, 그 이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배달국, 이런 것은 여러분들 국사 시간에 별로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배우기는 배웠대. 그것은 신하로서 그냥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그 신하로서 치부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었던 일본의 식민사관입니다. 식민사관의 바탕이 뭐겠습니까? 식민사관의 바탕이 자기네들보다도 대한민국이, 조선이 하위 등급에 있는 나라다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이 그 사람들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훨씬 훌륭한 사람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 훌륭한 나라를 지배한다는 게 어느 도단이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야기도 나오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역사책이 옛날 고조선 그 이후에 배달국 황국에 대한 그러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약 9,300년, 1만 년의 역사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인데, 일본의 역사는 2,3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2,300년 이상 되는 역사는 전부 말살을 시킵니다. 그래서 식민지가 됐을 때 무려 5, 6년에 걸쳐서 한국에 있는 역사서는 전부 회수를 다 했습니다. 일본에서 다 회수해가지고 그것을 불살라버렸습니다. 그거는 국회 도서관에 그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그 건수가 몇 권이냐면 20만 권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독 남아있는 책이 뭐였느냐? 남겨놓은 책이죠. 일본이 그거는 일부러 남겨놓은 책입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는 왜 남겨놨을까요? 그것을 조작을 해서 그걸로 가지고 자기네들보다 더 낮은 나라다, 그리고 그 이전 것은 전부 선하다, 신하다 하는 것으로 매도하기 위한 자료로 남겨놓은 게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입니다. 그런데 숨겨 가지고 집에서 장롱 속에 그냥 끄집어냈다가는 전부 잡혀가고, 그런 것이 있었다가는 그것은 전부 다 몰살당하는 그런 한때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숨겨놓으면서도 일체 밝히지 않았다가 드디어 일제시대 그때부터 이것을 숨겨놓은 걸 전부 나와서 우리의 국민 민족혼이, 정신이 이렇게 훌륭한 민족인데 이걸 일본의 식민지로 내둬서 되겠느냐?
해서 독립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독립운동의 바탕이 되는 이러한 민족혼을 다시 되살리지는 여러 역사서가 동영 속에 숨어졌던 것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여러 개 뒤에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약 서너 권 큰 역사서가 3개 나옵니다. 한 권에 5개로 묶어져 있는 한 권이 있었고 3권은 묶어진 것도 있고 그렇게 합니다만 그 중에서 1919년에 계연수가 5권을 묶어서 만드는 여러분들 책이 역사책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 우리 국호를 찾아서 우리의 정신을 알리는 그러한 책이 환단곡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는 분 계시죠? 그 환단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단사학자들은 전부 뭐라고 합니까? 환빠라고 합니다. 환단곡이를 추종하는 사람은 전부 위서기 때문에 가짜기 때문에 그 역사를 신봉하는 사람은 환빠라고 해가지고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모든 유물이나 이런 상들을 전부 다 중국의 사기다, 중국의 역사서다, 위서다 이런 걸 전부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하나 그것이 전부 다 증명이 되고 있는 책이 환단곡입니다. 저도 환단곡이를 처음에 접했을 때 이게 이런 위서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책이구나 아주 읽기 시작했는데 이 책의 페이지 수가 여러분들 무려 자잘한 글자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 1500페이지가 됩니다. 일반 책의 한 5권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300페이지면 5권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0페이지는 그 글자가 큰 글자로 300페이지죠. 이거는 그 조그만한 글자이기 때문에 이게 한 10권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그걸 제가 탐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장에 있을 때는 LG그룹에서 30몇 년 동안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대표이사 사장까지 하면서까지 제가 펼치고 있던 교육사업이라는 것은 교육이라는 것은 연수원에서 했던 강의라는 것은 신입사원 그리고 중견사원, 과장, 부장 임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 이것은 조직을 위해서 조직을 위한 어떤 기업을 위한 미래를 위한 이런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은 공대를 나왔고 대학원은 심리학을 했고 경영학 박사를 받았고 이렇게 완전 골고루 공부를 해가면서 제가 30몇 년을 지냈습니다. 그렇게 지내면서 이 역사라는 것이 어떻는가 하는 걸 갖다가 제대로 우리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위해서 조직을 위해서만 공부를 하다가 영도구청장을 12년을 그만두고 난 후에 이제 후반생도 아니고 첫 직장생활 30몇 년 그 다음에 12년 영도구청장 마지막 내 여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평소에 조직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만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고 손을 댄 것이 주역입니다. 여러분들 주역하면은 공자 생각이 나겠습니다만은 공자가 저자가 아닙니다. 저자는 4사람입니다. 4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 정리한 사람이 공자입니다. 그 주역을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어느 책방에 가보니까 주역이라는 책이 수없이 많아요. 그러나 그럼 그 중에 베스트셀러라는 걸 보는 것이 가장 먼저겠다 싶어서 그걸 한번 한 달 동안 거기는 전부 한자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한자 문구가 여러분들 64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역은 64개라고 그러는데 그 64개는 한 괴당 6문장이 있습니다. 그 6문장에다가 한 문장을 다 하면 7문장 그걸 하면 384문장 그 384문장에 전부 한자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을 하다 보면은 거기에는 윤리, 도덕 그리고 우주의 원리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여러분들은 전부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 소위 통치 철학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달 정도 내지는 내가 힘들 것 같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한 석 달에 걸쳐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페이지별로 제가 계획을 세워서 했더니 한 달, 약 2달 가까이 전에 2달이 되기 전에 마스터를 했습니다. 마스터를 하면은 이제 내 주역 공부했다고 생각했을 줄 알았는데 딱 끝나면서 허탈감에 한없이 웃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제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역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사서상경이라고 하죠. 사서상경, 대학, 중용, 논어, 맹자, 그리고 시경, 서경, 역경. 그런데 역경이 마지막에 이게 주역입니다. 앞에 6개를 전부 다 하고 난 마지막 종합편이 여러분 역경입니다. 주역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사서상경 다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읽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것이 전부 고대사가 나옵니다. 고대의 상고사 역사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조상을 만나게 됩니다. 야,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배우지 못했는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편적으로 시간이 워낙 짧습니다. 오늘 개강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분량은, 오늘 이야기할 분량은 우리 한 수십 시간 해야 될 건데 그걸 1시간 반 내지 2시간으로 줄여서 하려고 왔다가 아까 총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오늘 개강식이니까 강의 끝나고 나면 1시간 동안에 또 있다는 게 있으니까 좀 1시간 만에 끝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것을 1시간 반에 해야 되는 걸 또 1시간으로 줄인다는데 이걸 오늘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이미 10분 이상 더 지나갔을 겁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골자만 어떻다는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축약해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앞에 제가 황국 이야기했죠. 배달국 했죠. 그리고 그 배달국은 한웅천재입니다. 한웅천재 밑에가 고조선의 당군 할아버지입니다. 당군 할아버지 밑에 이제 고구려가 나타나는데 고구려에도 여러분들 해무수라는 사람하고 고주몽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군 할아버지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여러분들은 바로 당군이 배달국의 환웅천재가 아들이 여러분들 당군으로 생각을 하고 당군의 아들이 해무수라고 생각을 하고 해무수의 아들이 고주몽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걸 축약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국에서 7분의 환인천재가 있고 18분의 환웅천재가 배달국 천재가 있고 47분의 당군이 별도로 해서 이 세 삼황제를 통틀어서 통치한 기간이 3301년. 이것을 아들, 자식, 손자로 그냥 묶어버려가지고 확 줄여보면서 이것은 신하다, 신하로 엮은 것이 일본의 여러분들 강단사 식민사관입니다. 그 식민사관에 잠깐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식민사관의 태도가 누구였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병도 박사입니다. 이병도 박사가 모든 것을 전부 일본의 그 식민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학자를 키웠고 선생을 만들었고 그걸 국사에다가 반영을 시켜서 그걸 공부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사회가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나라를 제대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6.25 사변이 터졌죠. 6.25 사변을 이제 마무리하다 보니까 사회 혼란은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5.16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안정된 국가로 선진국가로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하고 혼란된 것을 완전히 바로 때려잡은 그런 것이 바로 5.16 혁명이죠. 여러분 미국의 사회학자가 10년 주기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혼란을 하거나 그것을 정비하는데 10년, 혼란하는데 10년, 그걸 정비하는데 10년, 그 10년이 정비 10년 끝나고 나면 발전하는데 10년.
발전하다 보면 다시 혼란으로 돌아가. 그 혼란이 다시 정비가 되고 정비가 다시 발전을 하고 이런 식으로 10년 주기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이 지나면 또 제자리로 가는 거죠. 그것을 우리 역사상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딱 들어맞게 나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혼란된 걸 정비돼 가지고 발전시키고 또 발전하고 발전하도록 만드는 것이 위정자들이요 지도자들. 그것이 지도자의 목소리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그 중간에 여러분들 민주화 운동 이런 노조 운동 이런 걸 전부 다 혼란된 걸 갖다 그래도 단축시켜서 10년 주기설을 우리는 3년, 4년, 5년으로 줄여가면서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비하고 발전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진국까지 왔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역사를 식민사관으로 휘어잡았는데 그 이병도 박사가 죽기 전에 고조선의 역사는 신화가 아니고 설화가 아니고 실화였다 하면서 마지막 말을 끝내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지막 말을 끝냈을 때 강단사학자들은 전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늙으니까 노망이 들어서 저런 이야기를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강국에서 나오는 그 3301년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그대로 전부 다 복원을 하려고 하면 지금 강단사학자들의 그 역사 공부를 다시 전부 다 해야 되고 다시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되고 지금까지 가르친 것에 대한 재책도 갖게 되고 하니까 왜 무시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이 충효의 정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잠깐 언급을 하고 그리고 역사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시간 관계상 일본이 어떻게 왜곡을 했고 중국이 어떻게 왜곡을 했고 하는 것으로 마지막 정리를 하는 것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0분 지났네요. 자,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빨리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강의 순서는 여기 여러분들 한자로만 되어 있습니다만은 석유 황국 옛날에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 황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 옛날에 이것이 여기에서 나오는 황국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 잃어버린 역사 우리 조상을 찾아서라는 것을 제일 서두에다가 여러분들한테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환인 황국 환웅 배달 당군 조선에 대한 우리의 3황제 그리고 문명 이동을 본 우리 민족과 고대사는 그럼 어떻게 이동을 어떻게 발생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동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퍼졌는가 그 삼성소 시대와 중국의 역사와 그리고 하도낙서 주역 이거 이야기하려면 수십 시간 걸립니다. 민족의 3대 경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경보다도 불경 성경보다도 7,000년이 앞선 경이 우리 민족의 경이 천부경이라고 있습니다. 이 천부경 그리고 삼열신고 참전개경 이 천부경은 조화 세상을 열고 세상을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삼열신고는 세상을 교화시키고 그리고 참전개경은 세상을 다스리는 이 세 가지 경이 우리 민족경으로 이미 다른 어떤 경보다 종교의 코라는 것들이나 이런 경보다도 7천이 앞선 우리의 민족경이 3대가 있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소리 많죠? 저 엉터리 같은 소리 같죠? 그렇다고 생각하신다면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만 생각하십시오. 그 다음에 한단국이라는 거라면 뭐냐? 여기에 5권이라고 아까 약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역사 왜곡의 실상 중국의 동북공정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2002년부터 동북공정이라는 이야기는 중국이 전부 우리 옛날에 만주 땅 그리고 동북 삼성 그 전체를 우리 고조선이 고구려가 장악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부 중국 땅입니다. 여러분들 길림성, 흑룡담성, 요령성 그게 전부 우리 동포들이 살았던 곳 아닙니까? 그것들을 전부 다 자기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복자의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특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중국에 있는 자기 땅, 자기 나라 땅에 있는 모든 역사는 자기네들 역사라고 조작한 것이 동북공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북공정의 골자는 결국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역사 시간에 공부하신 세계 4대 문명, 황허강의 문명 4,000년, 메소포타미아, 나일강, 여러분들 이 4대 문명 다 아시죠? 황하 문명이 4, 5,000년밖에 안 되는데 우리의 홍산 문화, 다시 말해서 만리장성이 왜 쌓여졌습니까? 그게 우선 우리 민족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 조상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위에 있는 홍산이라는 지역에서 소위 하상주, 하나라, 상나라, 주나라 그게 국가를 형성되어 있는 최초의 나라들인데 그 상나라에 은허라는 곳에 그래서 그 은허 때문에 은나라고 상나라라고 안 하고 은나라라고도 합니다. 그 은허라는 곳에 홍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유물들은 전부 몇 년 전이냐? 7, 8년 전이에요. 7, 8천 년 전.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자기 나라 땅에 있는 거는 전부 지구 역사라고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허 문명의 4, 5천 년을 갖다가 홍산 문화를 자기 문화로 전부 다 끌어들입니다. 거기 나온 모든 문화는 우리 고조선의 동이 문화입니다. 그거는 유물에서 전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역사서에도 그건 다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까지도 다 조작을 시킵니다. 사마천이 사기도 전부 조작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홍산 문화를 계기로 해가지고 이 동북공정에서 4, 5천 년의 역사를 7, 8천 년 역사로 만들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유물들을 조사해 봤더니 약 9천 년 전으로 우리의 황국시대까지나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동북공정은 2002년부터 수조를 들여가지고 만들어져 완성됐는데 거기에는 무려 1만 년 역사로 바뀌었고 그 1만 년 역사로 바꾸다 보니까 자기네들 조상이라고 했던 황제 헌원을 넘어서 우리의 태호복희, 이 지우천왕 이런 사람들도 전부 그 자성으로 전부 다 믿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전부 다 오랑캐라고 하고 아주 야만이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그걸 전부 그 조상으로 해가지고 삼성조라 해가지고 태호복희 그리고 황제 헌원 이 지구 이런 사람들을 갖다 동상을 크게 세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큰 공원을 만들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그것을 전 세계에다 유포를 해서 우리의 역사에 위대한 삼성조다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 미국의 역사서, 영국의 역사서, 기타 나라의 역사서에 이 동북공정으로 조작되어 있는 역사가 전부 다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945년에 해방했습니다.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사를 잃은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다시 찾는 역사 강복이 돼야 정말 진정한 우리는 광복을 하고 독립국가로서 그 위용을 떨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그러면 누구이며 우리의 민족화는 무엇인가? 여기에 드디어 충효의 사상이 나옵니다. 충효의 고치의 임의와 올바른 조상 숭배, 소양과 덕목을 갖춘 충효의 정신, 나라와 가족 사랑, 아까 이야기한 남존여비 사상이 아닙니다. 질거지약이 아닙니다. 그런 바탕으로 한 유교 상관이 아닙니다. 그 전에 이미 이 소양과 덕목을 갖춘 충효의 정신, 나라와 가족 사랑, 나아가 이웃과 자연 사랑을 통한 세계 평화, 다시 말하면 호혜, 서로 호혜적이고 서로 호혜적인 쌍무호혜적입니다. 상대방하고 나는 평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이 충효의 정신입니다. 그 충효의 정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효의 사상을 여러분 이 고리타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데에다가 대학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여기 오셨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시대를 앞지르가는 정말 선구적인 그러한 분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충효의 사상은 언제부터 있었느냐? 서기 218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죠. 4000년 전에 고조선 3세, 고조선이 몇 대까지 있다고 그랬습니까? 48세까지 있었습니다. 47세까지 47분의 당군이 계셨습니다. 당군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은 임금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3세 가륵당군이 있었는데 그 가륵당군이 중도 일심사상, 이 세상은 하늘의 뜻을 천심을 일심으로 담고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사상, 이 중도 일심 사상을 4세 3세 가륵당군이 4세 두라문 당군을 4년 2176년 서기 BC 2176년 9월에 조칙을 내립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 효라는 것이 뭡니까? 지아비는 마땅히 단체. 지아비는 마땅히 자비로워야 한다. 그리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를 해야 한다. 아비 된 자 마땅히 자비롭고 자식 된 자 마땅히 효도하며, 그 다음에 임금은 마땅히 정의로워야 하며, 신하는 마땅히 충성을 해야 한다. 임금된 자 마땅히 이롭고 신하된 자 마땅히 충성하며, 그리고 얘는 부부입니다. 부부는 마땅히 서로 존경해야 합니다. 부부가 마땅히 존경해야 하고, 이것 말고, 이 중효에 말고 거기에 다시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여러분들 형제 간에는 마땅히 서로 사랑해야 하며, 노소 간에는 마땅히 서로 질서가 있어야 하며, 상하가 있어야 하며, 친구들 간에는 마땅히 서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전부 합해가지고 가륵당군 3년 중도 1심사상을 4세 두라문 당군 때에 이것을 칙령으로서 내려가지고, 이것이 바로 민족 정신으로서 통치 이념으로서 정신 어떤 그런 행동 강령으로서 이렇게 내린 것이 여러분 충효입니다. 그런데 이 충효가 잘못 생각을 해서 이 유교 사상에 나온 그런 남녀 서로 차별화 두는 그러한 사상이 아니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마땅히 알고 계시면 오늘 참석한 데 의미가 여러분들 더욱더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국통을 존중하고 국법을 확실히 지켜 국가를 위해 몸을 던져 을을 실천하고 위협을 무릅쓰고 용맹히 전진하여 만세토록 무궁한 복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잘 공경하여 받들지어다. 그래가지고 이 충효 사상을 우리 민족 교육의 사상이며 쌍무효여적이다. 이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서문에다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대로 임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아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기고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역사는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서교 한국이란 한단고기, 그리고 그 한단고기 내에 한국봉기라는 책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에 한국이라는 서교 한국이란 말이 삼국유사에도 나옵니다. 나오는데 이것을 조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리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이 단축되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 한국이라는 게 나와 있죠. 한국인데 이것을 국자를 갖다가 인자로 바꿉니다. 인자로.
인자가 우리 저 큰대자 네모 안에 큰대자가 인자가 되죠. 인자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환인이라는 사람이 됩니다. 황국은 나라입니다.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건 설화로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배운 것이 뭡니까? 호랑이 그리고 곰을 갖다가 인간이 되게 해달라, 천손이 되게 해달라 하니까 뭐 마늘하고 쑥을 주었더니 21일 동안 그 21일이라는 설명을 하려면 또 한참 걸립니다. 그게 대단한 우리 인체하고 관계가 됩니다. 21일이라는 그걸 갖다가 견디면은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공부를 하셨죠.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걸 신화로 단축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걸 호랑이하고 곰으로 했지. 그게 호랑이하고 곰이 아닙니다. 동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토테미즘에 있어서 호랑이족이 있었고 곰족이 있었습니다. 곰을 토템으로 하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하고 이것을 12항국에 거기에 나옵니다. 그 종족은 9개 종족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물들과 같이 토테미즘을 하는 세계 9종족이 있는데 그 앞종의 제후국이 12개입니다. 그 뒤에 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환인을 천재로 이름 환인 천재가 바로 인류의 아버지 처음에 한국을 다스린 사람이 환인 천재입니다. 그래서 구환족 여기에서 또 환인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인인자고 여기는 어질인자인데 이것이 공자의 인사상 어질인사상의 진원이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만 그 설명도 오늘 약속하겠습니다. 이 환인의 인자는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구환족의 지도자를 선출해서 백성을 다스렸다. 그 이내 유교 인사사의 발언집니다. 여기는 12항국이 있는데 땅 넓이가 무려 여러분 남북으로 5만리 동서로 2만리다. 이 땅을 모두 항폐해서 황국이라 했다. 이 12항국은 구환족 족은 9인데 그게 12제후국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여기에 나라 이름을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작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나중에 결국은 중국의 역사서에서도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다 증명이 된 게 이게 환단고기에 전부 다 나열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인류 천년을 출현한 인류학자들이 불론 이야기를 하기를 350만 년 전, 600만 년 전, 어떤 사람은 1050만 년 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방과 아만,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담과 이브와 같은 그거보다도 훨씬 5천년 이전에 1만 년 전에 1만 전이 아니라 그 전에 수만 년 전에 5만 년 전 이때에 생긴 것이 이 바이칼 호수. 이 바이칼 호수 양쪽 끄트머리 바이칼 호수라는 거 여러분들 만조 제일 꼭대기에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호수인데요. 길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호수가 이 바이칼 호수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류의 엄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궁이라고 합니다. 2500만 전에 생성이 되었는데 이 끝에서 끝에 있는 나방과 아만이 서로 만나가지고 신의 가르침으로 스스로 결혼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자손이 우리 민족의 자손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막 그런 대로 이거는 설화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이 바이칼 호수는 세계 자연 유산의 등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만 면적이 한반도의 3분의 1이고 세계 7위, 길이는 세계 1위입니다. 북아메리카에서 5대 호수 면적의 13%고 물량은 3배나 이루고 세계 민물 창고, 민물 중에 5분의 1이 이 바이칼 호수입니다. 이 바이칼 호수가 또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흘러 들어오고 있는 강 숫자가 365개. 그런데 빠져나오는 것은 딱 하나의 강으로 빠져나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5색 인종이 있었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홍인종, 풍인종이라고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정도만 남아있는 걸로 보이죠. 이때의 유물을 보면은 남자는 씨를 심는다. 몸을 씨른다.
여자는 낙은 그네를 탔다 하는 이러한 것들이 성창의식으로 가장 훌륭한 남자와 훌륭한 여자를 서로 사랑을 하게 해서 거기에서 자녀를 낳는 이러한 성창의식을 그 당시에도 있었던 유물이 있습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12항국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바이칼 호수입니다. 여러분, 여기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여기 동그라미 친 산들이 있는데요, 이 산들이 여러분들 역사를 공부하시게 되면 가장 여러 번 이야기되고 도읍지가 이쪽으로 전부 다 한 번씩은 엮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천산, 여기에 바이칼 호수에서 이동을 해서 천산에다가 도읍지를 재가지고 시작돼서 이것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전부 다 이렇게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홍산문화가 바로 여기입니다. 바로 이쪽 밑에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도 지금 조작을 해가지고요, 그것이 시내관, 이 발해만의 시내관 이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 만리장성입니다. 여러분들도 중국의 만리장성 가보셨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동북공정에서 만리장성 어디까지 되어 있느냐? 평양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이까지 들은 만리장성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없는 것은 없어졌다, 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짝대기 해남계 이게 12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7, 8, 9, 10, 11, 12개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여러분들 여러 한 산이 있었고 여러 한 제후국이 12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환족은 5만 년 전에 허생한 인류의 어버이인 나방과 아만의 후손이다. 그래서 구종적 방금 이야기한답니다. 우리가 황국이라고 그랬는데 그 황국이라는 환자는 그러면 뭐예요? 갑자기 왜 이래? 되었습니다. 환종은 5만 년 전에 그렇게 됐습니다. 7대 환인과, 여러분 보십시오. 환인이 7분이 계셨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황국을 다스리는 오훈이 있었는데 그 오훈이 이런 겁니다. 이거 좀 크게 해야 되는데, 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황국에서 이야기하는. 여기에서 이제 나중에 당군이 나오고 황국이 나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나오고 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좀 더 출발합니다. 황국이라 환이라는 것은 온전한 하나, 광명 삼신이 진 참된 덕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환은 발굴 한자, 발굴 단자, 그래서 당군이 그 단자에서 박달나무 단자, 그래서 당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7대 환인이 있다고 그랬죠. 그 황국에 오훈이 있는데 그 오훈이 1세, 2세, 3세, 4세, 5세 이렇게 해서 7대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오훈은 뭐냐? 성실하고 믿음을 가지며 거짓이 없어야 하고, 그 다음에 건면하고 존경하며, 그리고 태만하지 말아야 되며, 그리고 효도하고 순종하여 그르침이 없어야 되고, 청렴하고 어려워서 엄난하지 않아야 하며, 겸손하고 조화롭고 인하하여 다투지 않아야 한다. 이게 7대 환인의 한국 오훈입니다. 그다음 황국 12나라는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그럼 뭐냐? 아까 구한족이라고 그랬죠. 구한족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나라를 하나를 합하면 10입니다. 10은 주역에서 나오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수가 10수고요. 그리고 땅의 수는 여러분 자축인묘 진사오미신 유술에 12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한국 12나라는 것도 우주론적 그러한 원리에서 12제후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스 신화 12신, 인도의 베다 경전 12신, 소아시아 지역의 이타이드 12신, 이집트의 위대한 신 12명, 이 전부 12로 되어 있는, 이게 다 이런 의미가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인 한국은 7대고 그 다음에 이때에 관웅 배달족이 18분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웅 천재의 배달된 게 18분인데 그 18분에 여기에서 한인 천재가 7세 지일의 한인이 태백산을 우르르 보면서 밑으로 보면서 아, 저기가 인간을 널리 호객인간 소시 널리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겠구나 하고 이 환웅이라는 사람이 저 자식이 그게 한인한테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저기에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고 천부인, 여러분들 천부인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삼천무리와 태백산 신단수 꼭대기에 있는 신단수에 신시에다가 도읍을 정하고 풍백우사 운사,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여러분 영의정, 자의정, 우의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때에 이제 방고가 5만 년 전부터 쭉 내려오다가 이 천재의 자손을 하고 아까 웅족하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만은 이게 방고가 그대로 이어 내려왔었기 때문에 방고와 아만 그 방고는 내가 새로운 길을 한번 나도 다스리겠습니다. 관인 천재께 건의를 해서 방고는 동방개혁으로 신장을 거느리고 삼위산에서 용의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바로 한족, 지금의 중국의 그 시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한웅 배달은 홍익인간 제세이와 건국윤 톤시 이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천부인은 청동검, 청동거울, 청동마울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작자가 있고 풍백우사, 운사의 삼신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천지인, 천신지인, 지인을 통제하는 진리가 생기된 문서라고 이야기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기에 천부경을 주는데 이 천부경은 인쇄정리의 천부경제인데 인쇄정리라는 것은 인간과 세상 만물의 올바른 도리를 증명하여 밝히는 것이 인쇄정리입니다. 이것을 내려주어서 네가 내려가서 한번 해봐라. 그게 관웅천재입니다. 그래서 건국 문명을 보면 한반도 문명에서 일본 문명으로 갔고 대륙 문명은 여기에서 중원, 화나, 인도, 인더스, 메소포타미아 이런 이집트 나일강 문화로 갔고 그리고 반도 문명은 그리고 섬나라 문명, 영국 문명과 그리고 대륙 문명, 하층 문명, 미국 문명, 스페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걸러갔다. 이렇게 거기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황국이라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 전체를 이 남북으로 말리 7만이나 하는 이것을 이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수메르, 그리스 문명, 이렇게 유대, 기독교 문명, 인도, 메달, 동방, 동이 이렇게 해서 넘어가가지고 미국, 아메리카, 인디안까지 이래 뻗어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민족이 이렇다고 생각된다면 정말 대단한 건데 여러분들 안심발휘하시죠. 그런데 보면 볼수록 저는 거기에 휩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위선라고 하고 또 이거는 가짜다, 만들어진 조작이다 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자료가, 사료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고 해서 History begins at 수메르 by 사무엘 크람이라는 사람이 낸 책 이름이 수메르,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됐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에서 보면은 세계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 아까 한국에서 수메르로 갔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여기에서 나오는 수메르의 천지 사상이 안으로 되어 있는데 안이 하늘천입니다. 그리고 키라고 그러는데 안키라고 그러는데 이게 천지입니다. 천지 사상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의 학교를 비롯해서 세계 최초의 39가지가 이 전부 다가 이 동양에서 왔다. 이게 한국에서 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서양 역사상 최초의 사상은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는데 왕권은 하늘로부터 소위 천자사상, 육시진법, 태음력을 사용하고
삼신사상, 삼신의 사상은 천지인 사상을 숭상하는 겁니다. 유물을 보니까 삿발을 잡고 씨름하는 향로가 있고 동이족과 같은 유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앞에서 이야기한 거니까 다시 그건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이때는 이 역사상으로 보면 이것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메리카로 넘어가서 여기 인디안 문화가, 잉카 문화와 마야 문화가 여러분들 꽃을 피웠는데, 잉카 문화, 마야 문화 얼마나 찬란하고 화려했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또 이야기하면 좀 부원하면 시간이 겁니다만, 잉카 문화와 마야 문명은 모든 세계의 역사는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이 같이 병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항상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보다 앞서갑니다. 그런데 정신 문명은, 물질 문명은 엄청나게 커버를 했는데 정신 문명이 따라가지를 못하면 지체 현상이 생겨가지고 지체 현상이, 그 갭이 더 벌어져서 한계점에 이르게 되면 모라토리엄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잉카 문화는 엄청난 그러한 고도의 찬란한 문화였습니다만은 이 정신 문명이 그게 따라가지를 못했기 때문에 결국 거기에서 소멸하고 마는 것이 잉카 문화와 마야 문명입니다. 자, 우리의 삼성조를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옵니다만은 환인천재는 3301년, 환웅천장은 18대, 그리고 당군왕금은 47대, 이 세 개를 다 합한 것이 여러분 약 7200년 됩니다. 이것은 동북아 최대국으로서 70여 개의 제후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 일본은 제후국으로 고조선에 조공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고 주변국 공격 시에 참여하는 그러한 제후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국, 일본은 고조선과 무관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후국의 이름들이 쭉 다 나옵니다. 중국에서는 그럼 이걸 무관하다고 합니다만 중국의 사서에는 이게 없는 것 같지만 다 나타났습니다. 그걸 전부 다 숨기고 없애버립니다. 9천년 우리 만년 역사를, 한반년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 한국부터 당군조선, 우리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걸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218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5, 6천 년 역사에서 만년 역사로 조작을 했는데 이것이 홍산 문화 발굴을 계기로 그렇게 조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삼성조는 방금 설명했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조선이라는 것을 우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조자와 여기에 선자가 나오는데, 조자는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이게 위가 나중에 이게 십자라는 것은 완전수인데 불구하고 하늘의 뜻이고 밑에는 땅의 뜻입니다.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곰적입니다. 서로 합해가지고 조가 아침의 나라 조선이 됐고, 조가 됐고,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물고기에다가 양으로 되어 있는데, 물고기와 양이 왜 물고기가 되어 있느냐? 양과 같이 굉장히 떼거리로 많은 것이 물고기다. 그래서 썰이 물고기 어자 3개 합한 것이 선자로 옛날에는 글자를 썼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물고기 어자와 양자로 되어 있습니다. 양떼 같은 많은 물고기를 이렇게 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해삼일기일 세 개가 천지인, 천신, 지신, 인신 세 개가 서로 모이면은 결국은 하늘의 뜻 하나고, 그 하나를 잡으면은 그 세 개가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6천년 역사에서 만년사로 조사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홍산 문화를 계기로 그랬습니다. 삼성조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황국, 환인천재, 매달, 환웅천왕, 조선, 당군왕금, 삼신의 신성을 나눠 세웠던 삼성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중국의 역사인데요. 중국의 역사를 한번 개략적으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요순 시대를 잘 아시죠? 이때는 정식적인 나라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이때 우리 고조선 시대하고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조선 시대보다 앞선 게 우리가 배달주가 아닙니까? 황구가 배달구가 아닙니까? 배달구. 그런데 여기에서 우나라가 이게 고조선의 그런 자문을 받아가지고 중국의 홍수를 다스려가지고 성공을 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나라입니다. 하나라에서 그 다음에 상나라, 주나라로 이루어지는데 이 주나라에서 춘추시, 전국시대를 나온 게 공자의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언나라에 여기 언어에서 이게 홍산문화가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전체가 전부 우리 동이족의 후손이다 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춘추전국시대 공자가 14주유천하를 14나라 주유천하를 했고 전국시대를 거쳐서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을 했죠. 그리고 구한 전한이 있고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삼국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북조, 남조, 그 다음 수나라,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금나라, 요나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익히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훌륭한 나라들이 망했습니까? 공통적으로 가은주, 가상조라고 합니다만 전부 소위 이 여자들 때문에 경국지색으로 망합니다. 하나라는 말이라는, 언나라는 달기라는, 주나라는 포사라는 이 경국지색 때문에 전부 세계가 다 그렇게 망합니다. 마지막 주나라가 생길 때 이 상나라에 이 희창의 아들 희발과 강태공이, 여러분 잘 아시는 강태공 있죠. 강태공이 반대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침공을 하려고 그러니까 두 놀거니가 가로막아서 안 됩니다. 왜 언나라를 침공하시려고 그럽니까? 아무리 임금이 나빠도 그 임금을 파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는 백이숙제입니다. 백이숙제는 그래서 결국은 밀어치고 하니까 여러분들 산에 들어가서 고사리만 먹고 있다가 결국 귀화산 죽소양산에서 아사하게 되죠.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실을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 이와 같은 역사가 있었다. 예, 왜 웃었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역사를 한번 전체 고대사 연대표를 한번 보시면 여기가 황구이고 배달이고 조선이죠. 중국의 역사는 이때 시작을 합니다. 그거보다 앞선 게 우리죠. 그래서 4, 5천 년 된 것이 만년으로 끌어올린 겁니다. 일본의 역사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한참 뒤입니다. 2003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서양의 역사도 로마 제국하는 게 전부 다 이쪽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고로 그냥 됐습니다. 홍산 문화는 그런 문화가 우리 문화였다 하는 것만 아시고요. 총장님 너무 저를 기합 주는 것 같아요. 이 하도 낙서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또 한이 없는데요. 이게 여러분들이 아는 태극의 이야기입니다. 태오복희가 이래 음양에서부터 하나의 이게 전신 하나죠. 하나가 음양으로 구분이 돼서 그 음양이 다시 네 개로 분리가 되는데 그것이 사상의학이라고 여러분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음, 소음형, 소양형, 태음형이라고 하는, 그리고 8개가 여기서부터 이 양이 2개인데 양은 전부 짝대기 2개로 되어 있습니다. 양 2개를 밑에 깔고 양음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양음으로 되어 있는 걸 밑에 깔고 2개 양음으로 나누고 이렇게 하면 8개가 되죠. 8개를 가로 세로 엮으면 64개가 됩니다. 그것이 주역의 전체입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데요. 이걸 2개 합하면은 중천근계인데 이 짝대기 6개만 되어 있는 게 중천근계입니다. 하늘을 뜻하는 거죠. 이것이 이런 것이 이렇게 합해진 것이 64개인데
이것을 전체를 설명하라. 요 하나 한 줄 한 줄 한 줄을 다 설명한 것이 주역입니다. 자, 주역에서는 뭐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이것만 해도 수십 시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래서 8개를 가로 8개, 세로 8개 하면 이게 64개입니다. 전 참고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이 하도낙스라는 곳에서 이것이 그 아이디어가 나온 건데요. 이 하도입니다. 그리고 낙스입니다. 주역의 저자는 앞에서 제가 잠깐 했습니다. 예사람 테오보키가 약 6,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것을 주나라 문항이 64개에다가 그 계산을 설명을 했고, 주나라 주공이 384효 하나를 전부 설명을 했다는 것이 이게 주공이고, 그리고 공자가 12걸 만들었는데 10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이 앞에서 이야기한 384개를 종합해설서를 만드는 것이 공자의 12기입니다. 10권의 책입니다. 여기에 오늘날 주역입니다. 여러분,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나오는 것도 이 주역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원방각이라고 하는데요, 하늘을 원, 땅을 네모, 방, 그리고 사람을 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십시오. 머리를 하늘로 주고 있는 것이 양쪽에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짐승이고 하나는 들짐승입니다. 머리를 밖으로 주고 있는 게 나무입니다. 하늘을 두고 있는 것이,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 안에, 원안에 전부 다 포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의 소우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우주 인체도 전부 음양오행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쓴 옛날의 동전, 상평통보도 원, 방, 그리고 사람이 쓰고 있는 게 원방각으로 되어 있고, 옥황성지 3대 특징을 보면 전부 3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대원보전, 그리고 전당 해발고도, 옥황상제, 조상 높이 전부 3자로 되고, 숫자를 전부 합하면 999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경복궁에 가면은 그 궁전에 총 칸수가 999칸. 그래서 1000을 못 넘게 만듭니다. 중국은 뭡니까? 9999개. 그리고 마지막 만매가, 그게 여러분들 만세카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재밌는 거기 때문에 한번 넘고 좀 가겠습니다. 이게 선천 후천, 이게 지구상에 5만 년으로 해서 지금 현재 천지개벽으로 가는데, 지구의 멸망 시기가 돌아온 것 같은 그런 지금 징세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 이게 여기에 우리 지금 인간이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다시 옛날에는 원이었는데 이것이 천지 창조가 되면서 지금 다원형이 되어 있습니다. 다원이 돼가지고 지구가 약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 기울어진 것이 다시 원형으로 되는 세상이 천지개벽돼서 새로운 세상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요, 여기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 유, 술해, 여기 지지역, 소지역, 소가 뒷걸음치면은 지를 잡는다 하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소가 뒷걸음치면은 지를 잡는다. 여기 이 축이 23.5도가 기울어진 것이 원위치로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소가 지를 잡는 게 격이 되죠. 반면에 밑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이죠, 미죠, 오죠. 미가 치면은, 미가 치면은 이쪽으로 오죠. 그러면 자가 빠지죠. 미치고 자 빠졌네 소리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도낙스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 하도낙스가 우주의 원리와 통치 원리와 모든 것이 거기에서 7,000년 전에 나와 있는 건데, 이 테오보키부터 이렇게 문항에서 전부 다 정리가 되었습니다만은, 이 여기에서 나오는 그 하도낙스의 도자와 낙서의 서자가 합해진 것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의 유래가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게 왜 도서가 거기서 나옵니까? 통치의 원리와 모든 원리가, 자연의 원리가, 거기에 우주의 원리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가장 훌륭한 문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귀중한 곳에 만들어 놓은, 보관을 합니다. 그 보관하는 곳을 도서관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도서관입니다. 자, 여러분은 단군 시푼이라 단동 시푼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시상 도리도리 곤지곤지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선마 잼 어비 아함 이게 단군 식당인데 천하의 이치를 니는 대단한 사람이니까 하면서 좌우로 건들 앞뒤로 건들 짝짝꿍하고 천지를 갖다가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아함 하는 거는 입을 아함 해가지고 그 어떤 소리를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선마 하는 건 독립적으로 크라 하는 게 선마. 그리고 잼 이걸 잡을 줄 알았으면 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러한 원리들을 전부 다 한 것이 여러분들 단동시푼입니다. 자, 윷놀이판 있죠? 이것도 또 별자리의 움직임, 동서남북, 그리고 추나추동, 이것을 갖다 가리키는 주역의 그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둑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버돼서. 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단군조선에서 일대가 해모수입니다. 소위 북부여를 갖다 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아들가 있고 여기에 정손자가 있고 고손자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들, 손자, 정손자, 고손자. 해모수의 고손자가 고구려의 시조 고주몽입니다. 그런데 역사에서는 단축을 시켜서 일본에서는 강단사학에서는 해무수의 아들이 고주몽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역사 영화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같이 묶어버려요. 여기에서 박익교세가 원조가 어떻게 나왔다는 게 여기 처음부터 다 새롭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5권의 환단일 고기는 전부 고성희 씨가 보관해가지고 가지고 있던 자료가 80%에 달합니다. 고성희 씨가 정말 대단한 역할을 하신 책이 환단곡입니다. 자, 우리 고대사의 현주소는 어떠냐? 여기에 2번을 한번 보십시오. 나라 중심설 발해 서북쪽 중국 하북성 나라를 중심으로 한 그 부근 지역, 이것이 우리 옛날의 고조선이었다. 이게 고구려, 백제, 대륙, 신라, 가야간, 여기에 이게 대한민국이 이쪽에 있고요. 이 발해마입니다. 대륙에 이렇게 전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있으면 대륙신라라고 되어 있죠. 대륙신라고 이쪽은 우리 한반도에 있는 거는 우리 동신라입니다. 동신라. 이와 같이 전체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우리의 역사였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 중국에서 일본에서 우리 한반도 안에다가 이걸 전부 다 갖다 넣어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축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역사 외우고 있을 장입니다. 이것은 아까만 간단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냥 대체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륙신라가 있죠. 백제가 있죠. 여기에 고구려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동신라가 여기에 따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일본의 역사를 왜곡도 제가 수차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했던 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오성치루, 이 오성치루라는 것은 천문학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천문학은 그 당시에 천문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 천문대의 기록이 나와 있는 것이 BC, 여러분들 BC 1734년, 이것이 일본이 이럴 때 가면 우리의 2000년 합하면 3700년 전, 약 4000년 전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2200년으로 축소되겠습니까? 이때 벌써 우리나라는 이렇게 천문학까지 발전이 돼 있었다는 것이 천문학자가 전부 다 밝혀낸 내용입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삼국유사, 삼국사기는 자기네들이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서 만들어놨고 그 위에 숨겨놨던 것이 제왕운기, 규원사 이렇게 또 간단고기 이렇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미스로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마무리입니다. 우리는 그러면 과연 누구냐? 하늘나라 대한민국 천손입니다. 대한민국은 당군조선이 나라고 하늘의 자손이고 천손이지 웅손이 아닙니다. 태극기,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태극기를 국기를 갖다 우주론으로서 만들어진 국기는 태극기밖에 없습니다. 개천절 세계에서 국경일을 갖다가 나라를 연 하늘을 여는 날을 개천절로, 다른 나라는 전부 나라를 개국한 날로 하지만 우리나라만 국경일이 하늘이 열린 날을 개천절로 하고 있습니다. 애국가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바로 우리의 민족혼을 이해하게 됩니다. 배달을 부정하면 태극기는 중국제가 되고요, 붉은 악마는 중국 응원단이 됩니다. 평화를 사랑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세계화를 추진하면 먼저 국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신채호 선상은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했습니다. 역사를 읽게 하되 어릴 때부터 읽게 할 것이며 역사를 배우게 하되 늙어 죽을 때까지 배우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역사 강복 운동에 동참하시지 않겠습니까? 민족사 회복과 교육의 목적을 보면 왜곡된 역사의 진실 구명, 민족복원 회복, 국민교육을 통한 민족적 긍지 유발, 민족 정사를 발전하는 기초를 제공하고 바른 역사를 후대에 이양할 준비, 역사적 교훈으로 미래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교육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사명을 갖고 참석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역사나 일본 역사는 과거에 우리한테는 비교할 필요 없는 역사입니다. 정인보 선생은 최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긴 역사에, 그리고 가장 오래되고 가장 높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민족, 우리 자존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할 민족입니다. 우리의 민족혼 정체성이 확고하면 건드리는 국가가 됩니다. 자, 여러분, 하늘을 잊은 하늘의 자손이 되면 미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우리가 늘 하는 소리입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 없습니다. 하늘이 도왔다, 진인사 대천명, 천지도 모르고 날뛴다, 하늘에 막힌다, 하늘이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천손의 자손입니다. 홍익관 제세기와 한국오원율법, 중도 일심사상, 중요의 사상이 바로 우리 민족혼을 다시 되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 역사 강복되는 날이 진정 우리나라의 독립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